뉴욕 증시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조정 협상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내린 12,592.80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에 은행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뛰어넘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 등극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직 애널리틱스가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판매량은 1,800만 대에서 2,100만 대에 이를 전망합니다. 최근 기업 공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이며 이달 들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6개사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김보라입니다. 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를 점검해보면서 오늘장의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장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내리면서 2150선 턱걸이로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닥도 장 막판에 개인의 매도 물량이 하락하면서 약세로 마감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자, 어제장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또 많이 사고 팔았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그리고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네. 외국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삼성테크인을 매수했습니다. 어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부진한 실적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주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은요. 일단 포스코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S-오일, 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 요즘에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 상당히 강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은 일단은 이 흐름 자체들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는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네. 자, 외국인은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하이닉스, S-오일,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외국인은 매도한 종목들로 많이 나타났다는 거 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을 보겠는데요. 삼성테크윈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급락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관의 매물 출회가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두 번째로 올랐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신고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중공업을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좀 했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캐터필러였던 부진한 실적 발표 그리고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논의가 또 지연되고 있었고 또 그리스의 어떤 이 제한적 디폴트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역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의 매도로 나서면서 2150선을 하회하다가 개인의 어떤 저가 매수로 낙폭을 좀 줄이는 듯 했었죠. 그러나 이 오후장 들어서 다시 반등을 제한하면서 재차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2150포인트를 지켜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그리고 의약품, 음식료를 좀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은행, 유통, 자동차, 건설, 화학 등 이 대형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김성남 대표님. 그렇다면 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사담았으며 어떤 종목은 팔았을까요? 자, 일단은 외국인이 판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외국인은 시총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서울반도체를 두 번째로 매수를 했고요. 세 번째는 다음입니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위 종목은 에스맥인데요. 에스맥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저평가 매력이
더해지면서 어제 하루에 한 13%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도 나타났었죠. 자, 기관이 매수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차바이오엔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 상위 종목은 같습니다. 서울반도체고, 세 번째는 SK컴즈, 그리고 JNK 히터, 원익 IPS에 대한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은 대다수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일단은 이 코스닥 시장이 요즘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좀 밀리는, 그래서 마이너스권에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0.25% 정도 밀리면서 530선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529포인트 정도로 일단은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14일 만에 순매수에 들어섰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기관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좀 개인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슬픈 현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보면은요, 자동차, 네. 통신 서비스, 제약, 종이, 비금속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컴퓨터 서비스, 섬유, 그 다음에 화학, IT 업종이 약세 마감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상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전기차주가 어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카 이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서 잇따라 좀 요즘에 선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AD모터스, 그리고 CT&T, EMW, 그리고 삼양옵틱스, 계양전기, 파워로직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원전 관련주도 어제 강세를 보였죠. 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서 원전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도와 이 원자력의 어떤 협약이란 부분들도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한전 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한전 KPS, 한전 기술, 두산중공업 등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인포바인이 7%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22일 SK텔레콤과 23억 원 규모의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차바이오엔 이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올랐죠. 이 종목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차바이오엔이 개량 신약으로 개발 중인 천식 치료제가 임상을 마무리하고 상용화 작업에 착수에 이르면 연말쯤 새로운 형태의 천식 치료제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 젠백스라는 종목 잘 아시죠? 상당히 네. 크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어제도 8%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서스퀘아나 이 인터내셔널 그룹 측과 체결한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체결 소식,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강세에 나타났던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항공물류주가 무더기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20년까지 약 41조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항만을 고부가가치의 물류 허브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잘 아시죠? 동방, 그리고 토탈소프트, 그리고 KLA 등이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과 코스닥 전반적인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와 이슈가 오늘 국내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정태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마감하고 난 뒤에 나온 소식 때문에 좀 악재가 됐는데, 국제신용평가사의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3단계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 때문에 조금 유럽 증시가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 부채, 국가 채무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에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무디스의 그리스에 대한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인해서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응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약세를 또 주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회복 시도를 시장이 장중에 낙폭을 좀 확대하긴 했지만 가파르게 또 회복 시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채무 상향 한도 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낙폭을 확대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 좀 낙폭을 확대를 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 증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한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리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CAA1에서 CA로 3단계 낮은 등급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CA 같은 경우 무디스 등급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고요. 그리스 국채 수합을 통해서 발생한 신용 손실이 거의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명을 통해서도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을 상환해야 할 원금보다 줄어든 수준에서 채무가 교환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커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즉 딜포트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무디스가 유럽연합의 지원 프로그램과 현재 논의 중인 그리스 국채 수합을 통해서 그리스의 부채 위기가 안정되고 부채 규모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등급 전망은 유동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무디스는 국채 수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관련된 신용 위험을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신용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 구제금융 패키지는 단기적 위기 확산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유로존 내 모든 국가들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했지만은 조금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용등급 그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킨다는 의미로 봤을 때 조금은 시장 약세를 추가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상당히 낙폭을 확대시켰습니다. 130포인트 정도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했었는데 주말에 그 부채 상향 우리나라 시장에도 악재가 됐었지만 주말에 부채 상향 한도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부분이 시장에 큰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자 그 법안을 현재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도 지금 현재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은행주와 통신주가 현재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약세를 좀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확대하긴 했지만 낙폭 회복 시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통신주, 원자재주가 유틸리티,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좀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유틸리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 통신, 소비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좀 이런 이 세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88포인트 정도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궁금하실 텐데 미국의 채무 상향 한도 조정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 대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까지 나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채무 상한 규모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다시 한번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이너 의장 같은 경우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그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공화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또 시장에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베이너 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 2단계에 걸친 정부 부채 한도 증액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부채 한도를 1조 달러로 증액을 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넘기고 난 뒤에 내년에 대규모 지출 감축과 함께 1조 5천억 달러의 한도를 더 높이자고 제안을 했고요. 더불어서 1단계에서는 정부 재량 지출을 1조 2천억 달러로 줄이고 2단계는 1조 8천억 달러 더 줄이도록 하는 지출 감축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꺼려하는 세수 확충안을 뺀 부채 한도 증액 및 정부 지출 감축안을 제시하면서 공화당의 결단을 또 촉구하기도 했고요. 정부 지출과 부채 한도를 동일하게 2조 7천억 달러씩 조정하는 안을 제시를 하면서 공화당의 2단계 방안으로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없다고 반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서 시장 약세는 조금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채무 그리고 재정적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빅딜을 또 촉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제까지 지금 현재 미국의 채무 상한 한도 내용 조정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미국 쪽의 채무 상한 한도 문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의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동양종금증권은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대내외 변수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의 변화, 두 번째는 경기 선행지수와 2011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변화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중국 돼지고기 가격에 주목하자고 밝혔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경기 선행지수 상승 추세 지속 여부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대외 악재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미국 관련 뉴스 흐름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야 외국인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내수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한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으로 인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는 자본시장의 주요 경제 지표들은 이 디폴트가 아닌 해결 가능성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담대한 시각과 지수 차원의 지지력 모색을 기대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원화 강세 기조에 바탕을 둔 증권, 보험, 내수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투자증권의 자세한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한 가운데, 미국 부채 한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좀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7월 20일 이후 4거래일 중 3거래일 동안 음봉 패턴이 발생했고, 중소형주 수급을 주도했던 기관의 매수 강도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요인을 이끌었던 요인 중 하나였던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은 가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업종에선 상승 탄력 둔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적 모멘텀이 견조한 업종들의 강세 흐름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6월 20일 저점 이후 상승 탄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종이목재, 제약, 의료 정밀기기,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업종을 보면은 모두 분기별 실적 모멘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업종은 차별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특히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원화 강세, 그리고 정부의 내수 부양 의지, 중국 긴축 완화 및 하반기 내수 중심의 성장 기대감 등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내수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적 모멘텀이 견조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향후 차별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주목되는 부분은 상대적인 부진을 이어오던 업종들의 주가 턴어라운드 현상입니다. 유통, 비금속, 통신장비, 건설 업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 업종 모두 3, 4분기에 영업이익 레벨업이 예상되는 업종들로 지난 20일 이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가격 부담을 좀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좀 주목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양호한 업종이나 종목으로 또 다른 대안 찾기에 나선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아주 코스닥 업종 내에서도 하반기 영업이익 레벨업이 가능하고 코스닥 지수 대비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유효하고요. 기관 및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업종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내구 소비재, 전기 장비, 통신 장비, IT 서비스, 건축 자재, 디스플레이 및 부품 업종이 추출되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한 7월 20일 이후 기관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거나 외국인 매수 전환 또는 매도 강도 약화되는 등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관련 업종 내에서 종목을 선별해 단기 트레이딩에 활용해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란 대표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참 이제 뭐 미국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지겹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전해드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기싸움 같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 전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정치인들이요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뭔가가 이제 해머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좀 주먹질도 좀 하고 이래야 좀 정치인답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말싸움만 하니까 우리나라도 좀 앞으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은 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도 상당히 정리를 좀 잘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만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 뭔가가 좀 좋은, 물론 이제 S맥 같은 종목은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반대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르는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어떤 신고가를 또 내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점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테크인이랄지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중요한 또 다른 IT주들과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 실적 발표들이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혹은 바로 전 같은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IT주들의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이 자동차주의 실적 발표를 저는 가장 신경을 써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건 우리나라 시장이 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 현대차나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세를 이뤄내면서 이 전 고점을 완전히 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IT주들도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바닥권에서 다시 어떤 고개를 들어주는 그러한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만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오히려 장은 이런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거나 위아래의 어떤 등락 그리고 지금의 현재 형태를 보면은 이 선물 시장,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 의해서 조금 그러한 부분들 외국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쪽에서만 롤링을 하면서 이 장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8월달 만기일까지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업종별로도 계속해서 순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에서도 좀 순환매적인 흐름들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어쨌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보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매수에 들어왔습니다만 어제는 또 다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특히 좀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이 프로그램 또 매도가 좀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왔을 때 그때에 매수 전환이 됐을 때 어떤 대형주 쪽으로 일단 시장을 다시 매수하는 형태를 이때까지 보였던 것처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됐을 때는 대형주 위주의 어떤 매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때에 어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형주 쪽에서도 저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IT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차트적인 흐름만 잠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이제 이 보시는 게 이제 종합 차트입니다. 거래소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급락이 나왔고, 그때 이제 지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매수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밀린다 한다라면 아직까지도 매수 영역으로 기회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어떤 수렴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며칠 정도 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조금은 더 수렴하는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런 변곡 지점에 갔을 때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번 주에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이 실적 발표 이후 흐름들이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때쯤 되면 미국의 어떤 이 채무 한도 문제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매수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할적인 부분에서만 내가 어떤 이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에서 한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형태가 좋겠습니다. 일단 뭐 관심 가져보실 만한 업종이라면 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철강과 건설 같은 경우는 어제는 밀렸습니다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그 정부에서 물가 관계 장관 회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물가 종합 대책을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어떤 내수주의 흐름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금리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이후에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 중에서도 또 보험주의 흐름들이 또 이후로 흐름들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IT 그리고 제약, 의료, 그다음에 인터넷주는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더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건 이번 주 이제 삼성전자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IT의 종합 세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세부적으로 뭐 핸드셋 부분이랄지 디스플레이 쪽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랄지 실적이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밀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쪽으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그런 개선이 될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쪽에는 IT 쪽도 일단은 매수해 볼 수 있는 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까 방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오늘 정부 물가 관계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흐려질 수가 있지만 오히려 내일 되면은요 내수 활성화 후속 대책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관계를 오늘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내일까지 내수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휴일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뭐 여행주랄지 이런 쪽이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 오늘 전기요금 인상 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쪽 관련된 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와 예. 마찬가지로 조금은 그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불확실성에 네. 조금은 그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밴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2140포인트, 2170포인트 정도 요 사이, 한 3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 조금 등락이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크게 밀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유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연유가 될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에 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쪽이 1차적으로 그 해결이 돼가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유럽에서 일부 은행들이 그리스 지원 참여를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씨가 될 만한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신용등급 그 하향 소식, 그리고 미국의 채무 상향 한도 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시장에서 어떤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조금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외국인 선물 동향이 상당히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7월 네.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량 매수 그리고 대량 매도를 하면서 좀 투기성 매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우상향하면서 우상향하는 쪽 우상향 조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외 장중 변동성을 봤을 때는 조금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흔들리더라도 그리고 너무 위쪽으로 조금은
이쪽으로 조금 확 그 상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 전체적인 이슈가 어떤 건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쪽 먼저 다우지수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 그 다우지수를 한번 본다면 12,750포인트, 750포인트를 고점을 해서 지금 현재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좀 가파르게 돌려주지 못한다면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쌍봉의 형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12,4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프랑스 지수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추세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100포인트를 현재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요 저항대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은 지금 현재 전고점이 2200포인트를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계속의 대외 변수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차트적인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8월 2일까지 기간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대외 변수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넘어가 봤을 때 네. 일단은 기관 쪽이라든지 외국인 쪽이라든지 어떤 주도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단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저께 현대차, 기아차를 매수를 하면서 자동차 업종을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지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계속 지속이 될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일단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발표가 되죠.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2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에 꺾일 것이냐 아니면 3분기에도 지속이 될 것이냐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런 매수가 집중이 될 것이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3분기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급의 키가 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일단 부합이 되는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LED 대장주기 때문에 이후에 LED 업종들의 실적이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 삼성전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오늘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NHN, STX, 락앤락, 삼성정밀화학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NHN, 락앤락,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몇 종목만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같은 경우 어저께 한번 짚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TX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 최근에 하이닉스에 대한 재무 부담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만한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만 호전이 된다면은 당장의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6,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구간이라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정밀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67,500원대를 현재 지켜주면서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최근에 와서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기관이 올리고 난 뒤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관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시작되는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NHN 같은 경우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죠. 이런 모습을 예상했을 때 STX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삼성정밀화학인데 삼성정밀화학이 지금 현재 수급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매수가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바닥에서 반등 시작하는 종목들을 접근해 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시아나항공, NHN, STX, 락앤락, 삼성정밀화학을 포트에 편입하셔가지고 관심 대응 한번 해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미래나노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학필름 분야에선 국내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열 차단용 윈도우 필름이 최저가 양산 기술이 일단은 세계 시장에 또 도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때합볕이 이제 8월 달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동안의 하락세가
이렇게 채널적으로 조금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강하게 돌파가 나왔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추세 자체를 조금씩 저점을 올려놓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해서 7,100원까지 눌림을 줄 때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7,9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손절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 7,950원을 돌파한다라면 2차적인 부분의 목표가는 한 8,600원, 700원 정도 라인이 됩니다. 그 부분이 길게 쉬어갔던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보실 부분들은 같이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단기 종목인가요? 예. 관심 종목은 항상 그 중장기적인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 같은 경우에 단기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LCD와 자동차 부분의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 현대 기아차가 생산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인버터와 그리고 컨버터 조립 라인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한 번 더 특징적인 부분이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요 종목 같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하고 난 뒤에 조금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3,600원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양음양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어도 단기 스윙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를 3,750원에서 3,800원 정도로 한번 짧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5일선이 있는 3,650원 정도 설정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5% 정도 상승폭이 예상되는 4,000원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